21세기 성공 키워드. 목표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해 성공의 길을 제시한다. 평소 자신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많아지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시고요. 집에서 어떻게 부부간에 대화해 어려운 점은 없으시고. 안 해도 그냥 집에 나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뭘 의사라서 힘들게 할 필요는 없네요. 주먹을 쥐거나 네. 이런 것들. 그리고 가능하면 잠깐. 3초 정도. 3초 정도만 딱 맞추시고.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세 개로. 당당하게 지금 바로 시작하는 자기 자신과의 소통 방법. 당신의 성공을 위한 셀프 커뮤니케이션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클리닉 원장인 공문선이라고 합니다. 날이 많이 시원해졌죠? 예, 이제 여름에 굉장히 더웠던 그런 이제 날씨가 지나가고 이제 풍성한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많은 것들을 이제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때인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결실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분도 있거든요. 그 세상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나름대로 방법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데 오늘 여러분들 성공으로 향하는 또 여러분들 좋은 어떤 그런 기회로 향하는 그런 방법들 몇 가지 좀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여기 말 못하시는 분 있으세요? 거의 다 말할 줄 아시죠? 예,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아이들과도 말하고 전화로도 말하고 친구들하고도 말하고 많은 말을 하는데 혹시 혼잣말 좀 해보신 분 계세요? 혼잣말. 나 혼자 말하는 사람. 머리에 이렇게 꽃 꼽고 혼자 중얼중얼하면 이걸 뭐라 그러죠?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오늘 사실은 제가 성공하는 비법 중에 하나인 말하는 법, 혼자 말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실 우리 혼자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언제 하는 줄 아세요? 혹시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에 가서 참선을 하거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나 이게 전부 다 뭐죠? 사실 혼자 말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하늘에 있는 신이나 부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겠지만 사실은 내 마음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오늘 중요한 주제인 셀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내가 나하고 말을 할 때 비로소 나를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고 또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잘못하면 또 나를 혼내줄 수도 있고 이런 나와의 대화가 많이 있어줘야지 사실은 성공을 향해서 더 쉽게 갈 수가 있고 또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있고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하고 대화 나누는 방법 주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로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말을 내가 항상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말은 일종의 습관입니다. 습관. 자, 나도 모르게 하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얘기를 했나 하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늘상 쓰는 말이 있지만 굉장히 자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터뜨리거나 이런 말들이 우리 하루 일상 중에 거의 85%, 90%까지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 대부분 10% 정도가 이제 좀 더 긍정적이고 밝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불평, 비난, 불만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고요. 나머지 10%에서 15% 정도인 긍정적이고 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그래요. 아니 나는 안 그래. 나는 별로 그런 말 안 할 거야. 근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일상 중에 하루 용어가 대부분이 그렇게 불평, 불만, 비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면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 하는 말들을 이제 새롭게 또 내게 도움이 되는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말들로 여러분이 바꿔줘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자, 모두 주먹을 한번 이렇게 쥐어보시고요. 자, 앞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10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로 돌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다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 되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거꾸로 하라면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옛날 하던 대로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해버려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죠? 그 왜 그럴까요? 이게 뭐 때문에? 습관 때문에. 습관 때문에. 이게 늘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거꾸로도 그 습관이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습관이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거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내가 좀 처음에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의식적으로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고, 이러다 보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말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치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할 때 어때요? 신경 쓰이죠? 어떻게 막 신경 쓰이고, 뭐 깜빡이 하나 켜는데도 뭐 온갖 신경을 거기다 쓰면서 차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오랫동안 운전을 해보면 어때요?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선수가 되는 그런 운전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말도 처음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죠. 말이란 일종의 습관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집에 계신 우리 남편분이 집에 들어오면 대부분 뭐라 그러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어머님한테 립스틱을 이렇게 빨갛게 칠해주는데, 남자들이 보통 뭐라 그러죠? 쥐잡아 먹었냐, 쥐잡아 먹었냐.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말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당신 입술이 불타고 있는 것 같아. 그 입술에 뒤고 싶어. 뭐 이런 말로 바꿔야 되는데, 막상 그런 말 해보려면 우리 남자분 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쑥스러워서 못합니다.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대부분 남자들이 뭐라 그러죠? 집에 늦게 오면 대부분 하는 말, 제일 먼저 하는 말, 배고파, 뭐해, 밥 줘? 이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이런 말 하면 집사람한테 점수 못 따니까 좀 말을 바꿔야겠다. 어떻게 해요? 자기 어디 타는 냄새 안 나? 내 가슴이 자기 때문에 타고 있잖아? 이런 말로 바꿔주면 어때요? 반찬이 좀 달라지겠죠? 그런 것처럼 내 말을 처음엔 좀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런 말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말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말로 익숙하게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바꿔보는 말로 첫 번째 바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큰 소리 치는 말을 좀 하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자신한테요. 남이 뭐라 하든 나한테 좀 큰 소리를 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계신 분들이 상사나 혹은 집에 계신 남편분이나 큰 소리 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말이야. 그런 거 보고 대부분 뭐라 하죠?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죠.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 나 다음번 시험에 1등 할 거야. 으이구, 공부도 못하는 게 뭔 놈의 1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스스로 주문을 외웁니다. 맞아, 나는 안 되지. 괜히 그 소리 했네. 그런 말 괜히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요, 아이가 점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큰 소리 칠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올려줘야 된다. 그래, 너 1등 할 수 있어. 속으로는 속이 끓지만, 아이고, 저거 언제 1등 할려나 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그 말을 자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세상의 그 영웅들이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나 세상을 바꾼 사람들 특징이 뭐냐? 그렇게 큰 소리 친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라는 사람, 사실은 몽고에서 태어날 때 조그만 부족의 그냥 아이로 태어나가지고요, 그냥 정말 비루하고 쫓겨다닐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 징기스칸이 어려서부터 계속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떤 소리를 쳤냐? 난 나중에 크면 말이야, 정말로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내가 다 정복하고 말 거야. 어려서부터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그 얼마나 큰 땅을 지가 정말 그 정복을 해야지 그렇게 큰 땅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웃겨요. 집안 채도 없이 쫓겨다니는 주제에 그런 말 하니까 친구들이랑 다른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가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징기스칸 해 뜨는 곳, 바로 우리 고려였습니다. 고려에서부터 해 지는 곳 어디요? 터키까지. 완전히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때 큰 소리 친 그대로 된 거죠. 사실 왜 이렇게 큰 소리가 필요하냐면요, 일본에 가면은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잉어인데 우리나라 이제 관상 잉어 같은 그런 잉어들입니다. 근데 이 잉어라는 놈이 참 희한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항에 넣어두면요, 이 잉어가 아무리 커도 8cm까지 딱 자라고 죽습니다. 아무리 커도. 근데 수족관 있죠? 이렇게 수족관. 우리 그 고기 파는 수족관 있죠? 수족관에 넣으면 최대 25cm까지 자라고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강물에 던져놓으면요, 그 큰 넓은 강물에서 1m 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몸을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의 크기에 맞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맨날 이런 소리예요. 그저 그냥 행복이란 게 뭡니까? 조그만 데 만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크게 성공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좀 더 호황될지 모르지만 큰 소리 치고 우리 저 무하마드 알리 기억나십니까? 네. 무하마드 알리가 어때요? 떠버리였죠. 그냥 자기가 세계 최고의 복서라 그러고 너희들은 나한테 꼼짝 못하고 그런 큰 소리를 끊임없이 떠벌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장 위대한 복서로 우리 기억에 남는 이유가 그 큰 소리를 끊임없이 자기에게 외쳤고 사람은요 참 신기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말을 꺼내면요 그 말에 맞추려고 좀 노력을 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 특징.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반장, 우리 아이가 이번에요 반장이 됐습니다. 근데요 이 아이가 참 게을르거든요. 우리 아이 게을러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한마디만 하면 꼼짝 못 합니다. 게을러가지고 아침에 이불도 안 개고 이제 학교를 가려는데 한마디만 합니다. 야, 너 반장 아니니?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혼자, 맞아. 반장은 게을르면 안 되지. 하면서 딱 이불 개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맞추는 겁니다. 자기가 꺼낸 말에 사람을 맞추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가 혹은 집에 계신 분들이 혹은 직장 상사가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절대 흉보지 마시고 박수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조차도 큰 소리를 쳐야지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큰 소리에 맞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이 씨가 된다. 말대로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큰 소리 치는 사람한테는 큰 일이 생기고 정말 좋은 큰 성과를 낼 수 있고 작은데 만족한다고 매일 떠드는 사람들 치고 부자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 못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큰 소리 치고 본인 스스로 큰 소리 치고 자기한테 난 잘할 수 있다고 매일 소리 지르고 자기를 위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 실제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큰 소리만 치면 안 되죠. 내가 나한테 큰 소리만 치고 여러분들이 제일 불만인 게 뭐예요?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나 내일부터 당장 담배 끊을 거야 하는 집에 계신 분들 어때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실제로 안 한다 이겁니다. 그때 필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또 자신한테 해줘야 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이란 말입니다. 우리 저 광고 카피도 있죠. Just do it. 예, 지금 당장 해라. 나한테 지금 당장이라고 말을 해주면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당장이란 말 대신에 제일 많이 쓰는 말 나중에란 말 제일 많이 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래서 어때요?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저기 세계 여행 한번 못 갔잖아요. 대부분 뭐라 그래? 우리 여행 한번 갑시다. 나중에 돈 벌면 시간 있으면은 여유 있으면 애들 크면 절대 못 갑니다. 나중에란 말을 쓰는 사람 치고 절대 성공한 사람 못 봤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지 하는 말. 근데 왜 지금 당장 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대부분 사람이 나중에 하다 보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혹시 치과 다녀보신 분도 계시지만요. 우리 치과에 일찍 가면 좋은 점이 뭐죠? 안 아프고 돈 적게 들고 시간 조금 듭니다. 맞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때요? 이빨이 썩어서 아파서 뒹굴뒹굴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합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아프기는 너무너무 아프고 결국 뭡니까? 나중에라는 데 익숙해져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성분이 한 분 계시는데 길거리 지나갈 때 남자들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요. 야 반갑다.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 있죠. 나중에 언제 한번 술 한잔 하자. 절대 못하고 그걸로 끝나버려. 맞죠? 언제 술 한잔 하자.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우연 친구를 만나요. 야 반갑다. 그래 반갑다 친구야. 우리 언제 술 한잔 하자.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 하자. 굉장히 황당해요. 황당해. 지금 어떻게? 따라와 임마. 어디로 가느냐? 편의점에 데리고 갑니다. 맥주 2캔 삽니다. 간단한 안주 하나 사가지고 그 앞에서 딱 해놓고 펼쳐놓고 맥주 한 잔 탁 먹고 헤어집니다. 친구들이 놀래요. 왜? 대부분 사람들은 인사치레로 그냥 나중에 한잔 절대 나중에 못하거든요. 저는 지금 항상 하는 말 지금 하자. 지금 당장 하자. 그래서 친구들하고 역시 술 한잔하고 헤어질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간단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중에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나중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희 아버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몇 년 전에 칠순이셨습니다. 칠순이면 뭐 해야 됩니까? 잔치해야 되죠. 칠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조용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라.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야, 잔치 안 하고 말이야. 그 잔치할 돈을 날 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어디다 쓰시게요? 그랬더니, 여행이나 한번 갈란다. 아니,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했더니, 유럽 일주를 배낭여행을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에 무슨 배낭여행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본 즉슨 젊어서부터 그렇게 유럽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저희들 키우느라고 돈 없고 시간 없어서 결국은 70이 다 되도록 여행 한번 못 가신 거예요.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보내드리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들하고 다 만났습니다. 야, 아버님 저렇게 여행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 그럼 잔치하는 돈 대신에 그냥 가족들이 간단하게 손님 초청하는 대신에 가족들이 간단하게 식사하고 그 돈으로 우리 저 여행이나 좀 멋지게 보내드리자 해가지고요. 여행사가 가지고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어차피 들어갈 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15박 16일짜리 유럽 일주 패키지 여행을 끌어들였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뛸 듯이 기뻐하시고 그냥 애처럼 막 신났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여행 떠나기 벌써 그냥 20일 전부터 짐 다 싸서 머리 위에 올려놓고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니시고 인천국제공항 빠져나가는데 무슨 대통령 영부인 나가는 것 같은 이러고 다니고 저희 흐뭇했습니다. 흐뭇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정말 너희들 키우느라고 그 가보고 싶은 것도 못 갔는데 드디어 너희들 때문에 가보는 거다. 고맙다고 떠나셨어요. 저희는 정말 효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16일째 되는 날 제가 인천국제공항에 모시러 갔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저희 부모님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니었어요. 거의 환자였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고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버님 웬일이십니까? 쓰러져가는 목소리로 야 임마 나 죽다 살았다. 죽는 줄 알았다. 아니 구경 잘하시고 무슨 일이세요? 구경이 다 뭐냐 자식아 본 게 없다. 뭐 16일 동안 뭘 보셨는데요? 빨간 깃발밖에 못 봤다 자식아. 그럼 빨간 깃발이 뭐예요? 가이드 깃발이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요. 16일 동안요 무려 8개국을 돌았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틀에 한 나라. 얼마나 빠르게 돌아다녔겠습니까? 하필이면 영국에서 첫 출발을 했는데 영국으로 가가지고 첫날 영국에서 일행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박물관 구경한다고 따라가다가 이제 그 어르신들이 다리가 좀 부실하시니까 느릴 거 아니에요. 일행은 빨리 가는데 구경한다고 이러고 있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가만히 계셨으면 되는데 찾으러 다닌다고 일로 가버린 거예요. 엉뚱한 데로. 2시간을 헤맸다는 거 아닙니까? 울고 불고 어머니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통합니까? 뭐 전화가 있습니까? 그냥 울고 불고 그냥 땅바닥에 앉아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뭐 코리아 뭐 어쩌고 해가지고 간신히 가이드를 찾은 겁니다. 2시간 만에. 눈앞이 컴컴해지고 그냥 정말 구사일생이에요. 구사일생. 왜냐면 그 먼 그 외국에서 집에도 못 올 뻔한 겁니다. 그날 밤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호텔에 앉혀놓고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절대 내일부터 딴 데 보면 안 돼. 알았지? 빨간 깃발 놓치면 집에 못 가. 깃발만 봐, 깃발만. 신경 쓰여가지고 여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구경하다가도 깃발 어디 있나. 집에 못 올까 봐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저희 어머니 그렇게 오신 거예요. 결국은 16일 때 되는 날 저희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여행은 젊어서 가야겠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여행 갈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야 임마 생각을 바꿔라. 나중에 가려다 보니까 이 아버지 꼴 되는 거다. 그냥 지금 당장 가라. 가고 싶으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요? 방법을 찾아 임마. 그냥 안 간다 못 간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방법이 있을까? 설마 무슨 어떻게 돈도 없는데 가.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너무나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러면 돈 모아놓으면 꼭 시댁에 뭐 일이 터졌고 돈 쓸 때가 생겨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어떻게? 돈 모아서 여행 가나? 갔다 와서 갚으나? 똑같은 거 아니세요? 어느 쪽이 빨라요? 갔다 와서 갚는 게 빨라요. 뭐 그럴 거예요. 저거 뭐 빚내라는 얘기냐? 내가 마음을 먹고 스스로에게 지금 당장 해볼까? 그럼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그런 성공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핑계대요. 핑계. 아이가 엄마 여행 가요. 아빠 우리 여행 가요. 야 임마 돈이 어딨어? 나중에 시간 있으면 가자. 아빠 바빠. 나중에 너희들 크면 갈게. 아이들 다 떠나고 집에 둘만 있어봐요. 이건 뭐 아무리 같이 가려도 이제 요즘도 어때요? 애들 중학교만 돼도 애들 안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내 스스로가 지금 당장 하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내 스스로 그런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지금 당장 어때요? 뛰어나가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등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등산 한번 가려면 뭐 챙기고 쓰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등산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뒷동네 올라가는 것도 일종의 등산입니다.
물통, 약수물 하나 딱, 약수통 하나 들고 올라갔다 오는 거. 그게 등산인 겁니다. 그걸 우린 대부분 어렵게 생각하고 주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핑계를 찾는 말을 본인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왜 뭐 나는 이렇게 됐을까? 이래서 안 됐어? 저래서 핑계를 찾는데 우리 돌아가신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이신 정주영 회장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 무슨 말이죠? 해보기는 해봤냐? 그런 말이었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아우 안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저것 때문에 힘들겠습니다 하면 딱 한마디 합니다. 어이, 해보기는 해봤어? 해봤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봐. 그러면 나중에 지금 당장 나가 다시 해봐. 찾아봐.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가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방법이 생기고 요령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는 거를 사람들은 깨닫고 정주영 회장이 가장 많이 쓰던 말 해보기는 해봤어. 대부분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는 생각, 해보지도 않으면서 이것저것 핑계대는 생각을 주로 많이 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습니까?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요. 5만 가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한다고요? 5만 가지. 5만 가지, 5만 가지. 이 생각, 저 생각, 5만 가지 생각을 하니까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생각이냐? 대부분 안 될 거라는 생각, 힘들 거라는 생각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5만 빼기 4만 9,999. 자, 뭐가 남습니까? 1이 남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힘이 생기고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나를 갖다 더 키워줍니다. 여러분, 보시자고요. 혹시 뭐 안경, 눈 수술하신 분 계시겠지 모르겠습니다. 뭐 라식 수술 이런 거 있죠? 그걸 뭘로 할까요? 라식 수술 주로 뭘로 할까요? 레이저라는 걸 가지고 합니다. 레이저라는 거. 레이저는 어떻게 만든 건지 아십니까? 빛을 압축을 한 겁니다.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후라시 가지고 어떻게 수술이 될까요? 형광등 가지고 눈 수술이 될까요? 안 되는 이유, 퍼지기 때문입니다. 빛이 퍼지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빛을 모으면 힘이 생기듯이 요즘은요, 물로 쇠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물로. 물줄기를 강하게 압축을 시키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쇠를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바위도 잘라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생각도 어떻게 해요? 모아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5만 가지 생각하니까 힘이 없어요. 마치 형광등처럼요. 레이저처럼 내가 힘을 내려면 머리에서 생각을 집중을 해서 하나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강한 힘이 생깁니다. 성공한 사람들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이걸 할 거야. 나는 어떻게든지 해낼 거야.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그 생각조차 아예 안 해버린다. 그래서 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가지 생각에 집중을 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바로 신발 신고 뛰어나가는 그런 준비하고 당장 시작하는 그런 말. 여러분 그 나폴레옹이라는 그 장군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한 대단한 그런 장군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나폴레옹의 승리의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자입니다. 저지르고 보자. 먼저 저지르고 가면서 생각을 하지 생각 다 하고 나서 싸움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싸우러 가면서 생각을 해서 그 즉시 직전에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전략을 바꿔서 성공을 했지. 일단 나폴레옹 얘기 일단 시작하고 난 다음을 생각하라. 바로 그게 성공의 비결이고 바로 지금 당장이란 말이 우리의 성공을 알려주는 좋은 말이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참 우리 살면서요,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당당하게 요구를 할 줄 압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거 하나하고 거절하는 게 두 가지를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친구가 친구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예, 너도 밥 좀 먹어라. 이리 와 같이 밥 좀 먹어라. 하면 대부분 뭐라 그래도 배가 고파도 뭐라 그래요? 먹고 왔어요. 배불러요. 괜찮아요. 속으로 먹고 싶지만 체면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당당히 요구할 줄 압니다. 집에 갔는데 다 밥도 먹고 다 치우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배가 고파요. 뭐라고요? 어머니 혹시 밥 남은 거 있습니까? 아니 왜? 저희는 밥을 안 먹고 배가 고프거든요. 밥 좀 주세요.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왜? 성공은 내가 가져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이 누가 성공을 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달라고 누구에게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참 우리나라 사람 재밌습니다. 식당 가보면 알아요. 식당 가보면요. 막 바글바글 막 사람이 막 많은 그런 인기 있는 유명한 음식점을 갑니다. 갔는데 이제 설렁탕집이라고 치죠. 설렁탕 먹고 있는데 뭐가 없냐? 깍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가씨 여기 깍두기 좀 주세요. 시끄럽습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아가씨 깍두기 좀 줘요. 쳐다보지도 않아. 나중에 어떡하죠 여러분? 지가 갖다 먹습니다. 지가 갖다 먹어요. 아, 참 사람 많네. 아, 복잡해. 하면서 자기 갖다 먹어요. 내 돈 내고
서비스 받아주고 당당하게 내가 먹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거지처럼 가서 얻어먹고 있다. 자기 갖다 먹는다. 이제부터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부르셔야 됩니다. 아가씨 부르면 소용없습니다.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사장님. 사장을 불러야 됩니다. 아가씨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아가씨 여기 보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 여기 보세요. 사장님 깜짝 놀라죠? 거기서 중요합니다. 깍두기 좀 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야 김양아 갖다 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게 당당해야 됩니다. 그럼 깜짝 놀라 달려오죠? 가리켜요. 사장님 뭐가 없습니까? 깍두기가. 빨랑 가서 가져오세요. 이 정도의 내가 당당함이 있어야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남들이 싫어할까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런 게 생깁니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예. 혹시 동창회에 가보면요. 남자들, 여자들, 이제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회 가보면 매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 친구 만납니다. 야, 나 너 되게 좋아했는데. 짝꿍한테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짝꿍, 여자 짝꿍이 뭐라 그러죠? 야, 말하지 그랬어. 나도 너 좋아했는데. 왜 말 안 했어? 그러면 뭐해? 이미 다 이제 끝나버렸는데. 그때 말을 못해갖고 헤어지고 여러분들 다 짝사랑하는 사람 있었죠? 분명히 짝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짝사랑하던 사람한테 야, 나 너 좋아해. 너 나하고 사랑 한번 할래? 나랑 같이 연애할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못해갖고 어떻습니까? 그냥 먼 발치에서 좋아하고 그러다 나중에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 뭐하고 있을까?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나한테 오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도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나중에 내가 정말 그 친구한테 했는데 그 친구가 아니 난 너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잊어버리는 게 차라리 쳐져버리는 게 낫지. 후회하고 나 좋아했는데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로 또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요. 당당히 요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세일즈맨들을 강의를 합니다. 세일즈맨들 강의를 하는데요. 세일즈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초보자들, 초보 세일즈맨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제 가정집이 방문을 해가지고 뭔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갔습니다. 배를 못 누른대요. 쉽게. 왜 못 누를 건지 아세요? 왜 못 누른지 아세요? 배를 쉽게 못 누를 이유가 나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하고 하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배를 못 누르는 진정한 이유는 뭐였냐? 진짜 나오면 어떡하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당당하게 배를 누르고 당당하게 당신한테 도움을 주러 왔다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요구할 때는요. 내가 먼저 당당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혹시 전철 같은 거 타면요. 앵벌이들이 있습니다. 앵벌이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저는요. 한 칸에서 4만 원 돈을 걷어가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성남에서 오는 전철을 탔는데 어떤 어르신이에요. 머리가 하신 어르신인데 문을 탁 열고 들어오더니 딱 쓰는 겁니다. 당당하게 딱 쓰더니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저는 무슨 또 전도 나왔나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하더니 자기 이름을 당당히 대는 거예요. 앵벌이가 자기 이름 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제가. 자기 이름을 딱 대요. 저는 성남에 거주하는 누구입니다. 이름을 대고 나이는 몇 살이고 얼마 전에 할멈은 죽고 혼자 사는데 자식도 형편이 어렵고 저도 가진 게 없고 굉장히 좀 생활이 어렵고 해서 제가 작은 노점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노점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돈도 좀 부족하고 자식들한테 손 내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그래서 이게 작은 볼펜 하나 팔러 나왔습니다 하면서 더 재미난 건요.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를 모았다는 거 통장을 보여줘요. 이만큼을 모았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래서 그 모을 때까지 제가 계속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좀 도와주시죠. 사회에 짐이 안 되고 아이들한테 폐가 안 되게 당당하게 노후에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그냥 쩌렁쩌렁하게 얘기를 한대요. 박수가 막 나오고 야 1,000원짜리 대신에 그 1,000원짜리 볼펜에 10,000원짜리를 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앵벌이 요단가 안 건너가 100원짜리밖에 안 해요. 100원짜리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누구한테 부탁을 하든 내가 이게 정말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몸이 움츠러들고 저 자세는 한 겁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자신한테 얘기를 하세요. 난 이거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만나자고 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자신 걸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요. 바로 아까 그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볼펜을 팔러 왔던 어르신이 내가 얼마를 지금 예금을 하는데 얼마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만큼을 내가 좀 지금 얻기 위해서 내가 벌기 위해서 나왔다.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요구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단순하게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뭐 만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로 미국에서 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을 거지로 변장을 시켰습니다. 돈을 구해오는데 이렇게 해서 한 푼 보태주세요. 한 푼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하고 저한테 37센트만 좀 주시겠습니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2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푼 도와주세요 하는 건 별로 사람들이 안 도와줬지만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때요? 정확히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말을 못합니다. 정확히 얘기를 못해요. 그죠? 우리 남자 선생님 그렇죠? 여자친구하고 맨날 하는 말 있죠.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죠. 보통 제일 많이 하는 말 무슨 말이죠? 오빠 믿지?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영하게 보여요. 네,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난 널 사랑한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네, 한번 안고 싶다. 그런 말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비결은 먼저 구체적으로 상대방한테 이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끈질기게 말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실제로 세일즈맨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한 고객한테 2번 요청한 사람은 46%, 한 고객한테 3번 요청한 사람은 14%, 4번 요청한 사람은 12%, 5번 요청한 사람은 4%밖에 안 됐습니다. 100명 중에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이 성공률이, 세일즈 성공률이 무려 70%였다. 여러분 혹시 옆에 그림 보시면 아시면요. 아이들이 그게 대가입니다. 아이들 절대 사달라는 거 그냥 거절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끈질깁니다. 밥 먹을 때도 끈질기고 엄마 뭐 사줘 징징징징징징징 어때요? 사주고 맙니다. 사주고 말아요. 그게 뭡니까? 끈질긴 요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과 함께 사는 영화 아시죠? 네. 이게요 잘못했으면 끝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도 못 볼 뻔했습니다. 사실은요. 이걸 쓴 사람은 마거릿 미첼이라는 그런 그 사람인데 출판사에서 계속 퇴짜를 맞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유명한 출판사 편집장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가 쓴 원고를 탁 던져주면서 한번 읽어봐 달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반응이 별로예요. 시큰둥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렸습니다. 그래놓고는 어떻게 해요? 전보를 띄웠습니다. 전보가 이제 기차로 전달되는 전보입니다. 그 사람 잘만 하면 전보 왔습니다. 봤더니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주시죠. 전보를 보낸 거예요. 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또 이제 그거 찢어버리고 전부 찢어버리고 잘만 하면 또 똑똑똑 전보 왔습니다. 전보 보면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주시죠. 무려 3번을 전보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지겨워서 어디 얼마나 잘 쓴다 보자고 읽어본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그래서 그게 책이 됐고 오늘날 우리가 영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요구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맞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나 다시 한번 얘기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 자꾸 얘기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지 여러분이 성공의 문턱에 한 볼 더 다가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맞죠? 네. 자신을 다 사랑하고,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을 아끼는 게 대부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일 기쁜 나쁜 게 말이 뭐죠? 나보고 비교하는 말입니다. 맞죠?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1위가 뭐죠? 옆에 부서 김대리. 옆 부서 김대리는 저렇게 잘하는데 당신 뭐하냐? 그 말 제일 싫어한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뭐죠? 엄친아. 엄친아가 뭔지 아세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야,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이번에 공부에서 1등 했대. 그 말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집에서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 이번에 뭐 차 바꿨다는데 당신 뭐 하는 거야? 옆집 아저씨 진급했다는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런 말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싫어하는 게 나보고 비교하는 말인데 문제는 우리도 역시 그렇게 스스로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꼭 자신의 단점을 찾고 상대방한테 알리고 싶고 그걸 찾아내려고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눈이 이쁜데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쌍꺼풀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키가 큰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라고 자신을 늘 비교를 하면서요. 자신의 단점을 확인하려고. 사실은 따져보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 내 이 조건 진짜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봐요. 안 좋은 점만. 내 코 중에 왜 얼굴 중에 코만 더 이뻤으면 좋겠어. 그 다른 아름다움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자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놓쳐버리고 단점만 보기 때문에 어때요? 사실은 자신이 더 못나 보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마더 테레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데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사랑해 남도 사랑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걸 게을리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저는 접대를 받습니다. 접대. 여러분, 접대 받으면 기분 좋죠? 네. 누가 밥 사주고 술 사주면 기분 좋잖아요. 네. 저는 매일 받습니다. 매일. 대단하죠, 제가? 대단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받냐? 저한테 받습니다. 제가 저한테 해줘요. 왜?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면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예전에요, 집에 가면요.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끝내고, 어제 얘기 이제 방송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이제 가는 길에 강의를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강의하고 집에 가면 저녁입니다. 집에 가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저 기러기 아빠 아닙니다. 아이들 부모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왜 제가 그렇게 가냐? 딱 가면요. 집이 왜 비어 있냐면요.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잠시 피해 있습니다. 잠시 딴 데 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피곤하게 하루를 마치고 내일 또 강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몸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건강하게 만들어놔야지 내일 아침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의 딱 끝나고 집에 가서 샤워 참 시원하게 하고 냉장고 딱 열면 시원한 캔맥주 있죠. 그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캔맥주 2개 하고 마른 안주 갖다 놓고 소파에 그냥 크게 들어누워가지고 재미있는 영화, DVD 이런 거 하나 보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행복한 순간입니다. 예전에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일단 TV, 리모컨 누구한테 있을까요? 집사람이 집사람. 뭐 엄마가 뿔났는지 엄마가 개뿔났는지 모르지만 그걸 보느라고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제가 보고 싶은 건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아이들 아빠 왔다고 올라타고 난리. 피곤해 지치고 쩔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나 열심히 돈 버는 거 원하지? 건강한 모습 원하지? 원하지. 그럼 나한테 약속을 하나 하자. 1시간 반 동안 나에게 시간을 다오. 나를 편안하게 만들게 해다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처갓집이 가까운 데 있습니다. 처갓집 가서 거기서 아이들이랑 놀다 1시간 반만 놀다 와라. 그동안 내가 즐기겠다. 그 정도 못 해주겠냐? 오케이.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 혼자 그냥 1시간 반 즐겁게 하고 그때서야 이제 애들 오면 그때 놀아주면 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놀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분 좋아야 남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 남도 행복하게 해주는 거지 나는 힘들고 찌들고 지쳐가지고 어떻게 남한테 행복을 줄 수 있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려면요. 일단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말을 끊임없이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해주는 데 출발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나를 사랑하면 하는 말 첫 번째입니다. 바로 뭡니까? 잘 할 수 있다는 말을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잘 할 수 있다는 말. 예. 대부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가서요, 우리 남성분들이 있지만 군대 가서요, 신병 때 얼마나 쫄았습니까? 막 벌벌벌 떨고 막 걱정돼서 군기 바짝 들어있는데 높은 사람이 와서 내무반 그 하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반장할 사람 손 들어봐. 누가 하겠어요? 무서워서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아무도 눈치 봐. 이 자식들 빨리 손 안 들어? 반장할 사람 손 들어. 아무도 손 못 들고 이러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아무도 안 하는구나. 이거 안 하면 기합받을 것 같아요. 아무도 손 안 들면 막 화가 나고 기합받을 것 같아요. 제가 손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잘할 수 있어? 저는 뭔지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예,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반장을 했더니요. 일단 불침번을 안 서요. 밤에 일어나서 총 들고 있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면제. 그리고 밥 먹으러 갈 때 제일 앞에 있어요. 제일 앞에. 그리고 PX라고 이제 과자에게 사러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막 제가 뭐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은 혜택이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나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잘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게. 일단요, 잘할 수 있다고 자꾸 말하는 거.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가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놓고 또 어떻게 해요? 저 길거리에 딱 걸어놨습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십시오라고 해놨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 그렸고 저것도 못 그렸고 난리. 다 못 그렸대요. 다 찍어놓은 거예요. 다 못 그렸다고. 실망에 빠집니다. 그 화가. 난 끝났어. 나는 화가로 생명이 끝났어. 나는 화가가 안 돼. 예술가 될 수가 없어. 근데 그때 선배가 그랬습니다. 야, 다시 한번 붙여보자. 그림을 똑같은 그림 가지고요. 잘된 데를 좀 찍어주십시오 했더니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잘못된 데 찍었다고 하는 데하고 똑같이 전부 다 잘됐다고 나온 거예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어떻습니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내 자신을 성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기를 쓰세요. 어떤 일기요? 잘한 일기요. 우리 아이들 일기를 보세요. 전부 다 뭐죠? 반성문입니다. 대부분 이래. 제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뭐죠? 오늘도 테레비마이보다 엄마한테 돼지게 혼났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건 반성문이 됩니다.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어떻게 쓰냐? 잘한 것만 쓰게 합니다. 잘한 것만. 네가 뭘 잘했냐? 잘했다. 그래 더 잘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일, 잘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끊임없이 하는 사람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 캐리라는 영화 배우 아시죠? 짐 캐리는요, 엑스트라 배우 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짜 수표를 만들었습니다. 위조 수표요. 어떻게 해요? 출연료 짐 캐리. 언제? 1990년도 5월 달에 발행. 1995년 5월 달 지급. 금액 1,700만 달러. 정말 17,000달러도 못 버는 사람이 그 큰 금액을 딱 수표에 썼습니다. 가짜로. 그래놓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매일 꺼내서 보여준 거예요. 난 이렇게 될 거야. 난 이거 분명히 이런 거 받을 거야. 놀라지 마십시오. 딱 3개월 차이 났습니다. 1995년 8월 달에 짐 캐리는 1,700만 달러를 받고 말았습니다. 영화가 떠가지고요. 그렇게 스스로가 잘 될 거라고 믿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자꾸 말하는 사람, 늘 그걸 확인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요, 입버릇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정신과 의사가 실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가 봤습니다. 대부분 제일 많이 쓰는 말, 1위,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학교 때문에. 뭐 친구 때문에. 누구 탓을 하는 사람 다 실패하고 있죠. 또 하나 뭡니까? 항상 후회하는 사람. 그때 잘할 걸. 그때 내가 잘했을 걸. 잘해줄 걸. 잘할 걸. 이런 사람 대부분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늘 덕분에. 아유, 선생님 덕분에. 아유, 부모님 덕분에 잘 됐어요. 친구들 덕분에 너무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전 이제부터 잘했더라면 아니라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이 항상 성공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공은요, 그런 말을 바꾸는 데부터 나오는데요, 늘 자신을 스스로 긍정적인 말로 바꿔주는 말. 자, 우리 일반인들 보시자고요. 자, 제가 재미있는 노래를 하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 듣고 싶죠? 네. 제가 기타는 노래는 잘 못하지만 재미난 노래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이라는 건요, 참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기분을 바꾸고, 둘째, 인생을 바꿉니다. 기분을 바꾼다는 건 뭐냐?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집에 있는 사람한테, 남편이나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한테 화를 내요. 화를 내면요, 내가 화가 풀려요? 나도 화가 나요. 화가 나고 쌓이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 거기에 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이란 남이 듣지만 그 말을 나도 듣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하면 상대방도 그 말을 듣고 나도 듣기 때문에 나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내 기분은 그렇게 내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오, 토요일 밤에. 노래 어떠세요, 여러분? 신나죠? 네. 기분 좋죠? 밝죠? 네. 자, 똑같은 노래예요. 똑같은 노래입니다. 들어보세요.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오, 토요일 밤에. 노래 어떠세요? 노래 어때요? 우울하죠? 같은 노래도 기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건 내 말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기분 나쁘다가도 기분 좋은 말을 하잖아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서 기분 나쁜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기분 좋다가도 화나는 말, 욕을 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하면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분은 말에 의해 좌우됩니다. 또 하나, 내 인생도 말에 의해 좌우됩니다. 여러분,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 노래 아실 거예요.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차중락이라는 가수였습니다. 예전에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 가수 정말 아까운 가수죠. 돌아가는 삼각지. 배우라는 가수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아까운 가수 29에 요절하신 분이 있죠. 간다 나를 두고. 여러분 누구죠? 김종호라는 가수입니다. 김종호 아시죠? 아쉽게도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사람들 참 좋아하는, 저도 참 좋아하는 가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누구예요? 김광석이란 가수입니다. 이분 정말 아깝고 노래 잘하신 정말
너무나 아까운 것 같습니다. 이분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 들어본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간 가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간다.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상하게 좀 슬픈 노래 부르신 분, 굉장히 우울한 노래 부르신 분들이 좀 아쉽게도 생을 좀 일찍 마무리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요, 내 말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말 쓰고 돈 되는 말, 복이 들어오는 말 쓰시라는 겁니다. 일본의 최고 부자 사이토 히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침에요, 눈을 뜨면 호주머니에 손을 콩을 한 주먹을 집어넣습니다. 이쪽으로 옮겨요. 매일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은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잘 돼. 운도 많아. 복도 많아. 그럴수록 점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 사람은 운이 좋았어요. 정말 큰 부자. 부자는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도 좋아야 된다. 근데 그 운은 뭐냐? 내가 불러줘야지 온다는 겁니다. 운 좋은 일을. 제 친구가 그 운 좋지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실패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 후배가 얼마 전에요, 명예퇴직을 하면서 그 퇴직금 받은 걸 가지고 강남에다 좋은 식당 하나를 갖다가 냈습니다. 큰 식당. 음식 맛있어요. 인테리어 끝내죠. 근데 이 친구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망할 줄 알았어요. 왜? 손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 그 좋은데. 제가 알아봤더니 이 친구가요, 하여튼 노래방만 가면, 음식 하기 전부터 노래방만 가면 부르는 노래, 그 친구가 아주 그냥 매번 부르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이 노래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이 노래 부르니까 사람이 안 오는 사람이 안 오는, 식당에 손님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 그렇게 우리 말이란 이렇게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 말대로 인생이 갈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바꿔야 성공할 수 있고, 또 하나 말은 습관입니다. 내 말도 될 때까지 자꾸 바꿔보는 습관. 잘할 수 있어. 난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끊임없이 부르는 사람한테 행운이 따르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당장 여러분의 말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